자, 이 시간에는 일과의 마지막 단락이에요. 그 보충 리딩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인데, 자, 그 부분을 함께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supplementary가 뭐냐면요, 보충의란 형용사예요. 보충의 독서 자료, 보충의 리딩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자, 이번 일과의 주제가 업사이클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 업사이클링에 관한 이제 마무리, 보충 관련된 설명을 이제 하고 마무리하고 있어요. 자, 업사이클링과 자, 이때 어댑트 하게 되면요, 적응하다인데 이때 형용사로서 적응적 그리고 재사용입니다. 업사이클과 적응적 재사용이죠. 여러분, 업사이클링은 기존의 물건을 또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예, 다른 목적으로 더 높은 가치를 지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업사이클링 곧 재사용하기는 건데, 적응시켜서 새로운 목적으로 적응시켜서 재사용한다. 자, 이런 소 제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업사이클링은 과정입니다. 라는 이 형식이죠. 그리고 여러분, 형용사절은 명사 다음에 WH 이렇게 있는 게 첫 번째 형용사절의 모습인 거죠. 두 번째, 이 관계대명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될 수 있으니까 바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도 형용사절이죠. 3번 마지막인데 명사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더라도 전치사부터 해가지고 형용사절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전치사 플러스 지금 관계대명사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여기서부터 형용사절이 시작이 돼가지고 어디까지냐면 요까지 형용사절로서 이렇게 꾸민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업사이클링의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업사이클링이라는 것은 과정이래요. 어떤 과정이냐면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자, 무엇과 무엇이 뭐해지는 과정이다. 자, 쓰레기 재료, 이거는 우리 옆에서 폐자재. 자, 그리고 주어가 아직 더 나왔습니다. 자, 쓸모없는 물건, 이렇게 다 주어져. 폐자재나 쓸모없는 물건이 transform 하게 되면 바꾸다인데 수동태죠. 예, 쓸모없는 물건이 변화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어디 안으로 변화되는 과정입니까? 새로운 재료 또는 새로운 제품이죠. 뭘 가진? 더 높은 가치를 가진 새로운 제품이나 재료로 변화되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컴마 다음에 문장 다 끝난 것 같은데 ing 분사 공식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어쨌든 새로운 재료,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게 업사이클링이라는 거죠. 더 높은 가치를 가진. 자, 그 다음 리드 하면요, 이끌다도 되지만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이어지다가 되는 거예요. 어디로 이어지면서? 감소로 이어지면서죠. 무엇의 감소입니까? 생산과 소비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여러분, 당연히 업사이클링이 많이 이루어지면 물건의 생산이 감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물건이 버려져야지만 새로운 걸 만들 텐데 물건이 계속 안 버려지고 계속 사용되니까 어쨌든 생산 그리고 새로운 물건의 소비를 덜 하게 되죠. 왜? 이미 이 기존의 물건을 또 사용하는 거니까 감소로 이어집니다. 자, 이거 감소란 단어 알아두세요. 감소. 당연히 감소가 돼야 되죠. 이거 어법출 낼 때 증가냐 감소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The term, 용어라는 뜻이죠. 이 upcycling이라는 이 용어는 이제 initially는 처음에 라는 부사고요. 수동태죠. 처음에 사용됐대 1994년도에 누구에 의해서 독일의 공학자인 블라블라에 의해서 사용됐대요. 자, 그 다음 but을 세모한 다음에 in recent years는 쓰레기 표시할까요? 그러나 최근에 처음에는 이때 사용했는데 최근에 자, but이 연결한 게 지금 동사도 동사예요. 여기 has become used가 두 번째 동사고 was used가 첫 번째 동사입니다. 이 용어는 최초에 이때 사용됐고 그리고 널리 지금 사용된 상태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지금도 최근 연도도. 자, 그러다가 2013년도에 이르러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키텍트는 건축학자인 이 사람과 그 다음 화학자죠. 두 번째 주어죠. 화학자 이 사람이 발간해버렸다는 겁니다. 책을 발간했죠. 어떤 책이냐? 업사이클이라는 책을 최근에 발간을 했다 이거죠. 그리고 명사 다음에 WH니까 형용사절이 뜬 건 맞는데 형용사절 앞에 이렇게 컴마가 있으면 그런데 라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관계사도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업사이클이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그런데 그 책은 cited, 인용을 했다는 겁니다. 업사이클이란 이 용어를 사용을 했다는 거죠. 무엇으로서 사용했습니까? 실질적인 방법으로서 사용했죠. 뭐 하는 실질적인 방법입니까? 이 세상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방법으로서 이 업사이클링이란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가 업사이클링의 용어가 등장한 배경, 지금은 또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업사이클된 이제 실제 건물들의 예가 나오는데요. 자, 이제 어느 분야에서입니까? 예. 건축 분야에서 주된 형태는 이거죠. 무엇에? 업사이클링의 주된 형태는 적응적 재사용입니다. 자, 뭐 폐기된 건물, 이제 더 이상 이 건물의 목적이 상실됐는데 이걸 그대로 부시는 게 아니라 다른 뭐 미술관으로 바꾸든지 다른 목적의 건물로 만들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만든 걸 여기서 말하는 적응적 재사용이라 이거죠. 주로 건축에서 이런 적응적 재사용이 많이 일어나는가 봅니다. 자, 적응적 재사용이라는 건 refer to 하면 무엇을 일컫다 이런 뜻이죠. 자, 뭘 일컫는 겁니까? 예, 적응적 재사용이란 과정을 일컫는 거래요. 자, 무엇의 과정인가 볼까요? 자, 오브는 전치사인데 이 전치사랑 짝꿍되는 명사가 두 가지입니다. reusing이라는 동명사로서의 첫 번째 명사와 자, 우어 다음에 또 동명사 나와 있잖아요. 요렇게 해가지고 예, 요까지가 동명사 두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동명사 하는 것의 과정을 가리킨대요. 적응적 재사용은. 첫 번째, 뭐 하는 것의 과정이다? 재사용하는 것의 과정이죠. 옛날 오래된 부지를 재사용하는 것의 과정. 두 번째, 어떤 과정이다? 건설, 만드는 것의 과정이죠. 자, 목적을 위해서 만드는 거죠. 짓는 거죠. 근데 어떤 목적이냐? 원래의 목적으로부터 다른 목적이죠. 이때 원이라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펄펄스를 말하는 건데요. 원래 기존의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만드는 것, 이런 과정도 포함되고 그리고 오래된 건물을 재사용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만 업사이클링입니다. 그냥 재사용만 하면 이거는 그냥 재활용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업사이클링 재활용하긴 하는 건데 다른 목적으로 만드는 것까지 들어가야지만 업사이클링이라고 되는 거죠. 자, 이 1번과 2번이 업사이클링의 가장 큰 개념입니다. 재사용하긴 하지만 다른 목적으로 재사용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어느 분야에서 특히 그렇다? 건축 분야에서 이 업사이클링 예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럼 왜 이 업사이클링, 즉 적응적 재활용을 왜 사용하는 거냐면 이 적응적 재사용이라는 것은요, deal with 하면 다루다라는 동사죠. 자, 적응적 재사용은요, 문제들을 다룬대요. 어떤 문제냐 볼까요? 명사 1번과 명사 2번의 문제를 다루는 거래요. 적응적 재사용이. 자, 보존의 문제. 자, 보존이라는 것은 건물을 안 부셨기 때문에 보존의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 개발이나 발전의 문제죠. 즉, 그 건물을 다른 용도로 개선한 거잖아요. 그래서 적응적 재사용은요, 보존과 발전의 문제를 다루고 있대요. 그리고 적응적 재사용은요, 두 번째 동사가 나왔습니다. 도달하려고 애를 쓴대요. 어디에? 균형에 도달하려고 애를 쓴대요. 무엇과 무엇 사이입니까? 그 두 가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 두 가지라는 것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이 두 가지라는 것은 네, 아까 말했죠. 아까 적응적 재사용은 무슨 문제다? 보존의 문제와 발전의 문제를 다루는 건데 이 적응적 재사용 이 두 가지 문제의 균형을 도달하려고 애를 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것은 적응적 재사용은 된대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된답니다. 뭐 할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도시의 습풀 현상과 그리고 환경적 영향을 감소하는 그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된대요. 자, 여기 다시 보시면 적응적 재사용은요,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건데 줄이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뭘 줄이냐? 도시의 스프롤 현상을 줄이고요. 두 번째, 도시의 환경적 영향을 줄인데요. 자, 스프롤이라는 것은 이거 좀 어려운 전문 용어이긴데 써볼까요? 무질서한 도시 외곽 지역이란 뜻인데,
여러분 건물을 실제로 부셨다면 건물을 또다시 막 다른 데 지어야 하죠. 그렇게 짓다 보면 막 건물의 형태가 무질서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건물을 안 부시고 다른 목적으로 개발하면 이게 막 무질서한 외곽지역의 모습을 안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효과적인 방법이고, 그 다음 건물 부시고 다시 건물 짓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적응적 재사용을 하면 건물 부시지도 않으니까 환경적 영향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 이 두 가지에 줄이는 방법이 된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업사이클링의 목적과 그 업사이클링을 하게 되면 얻게 되는 효과 같은 겁니다. 이제 마지막 다 정리를 해줄게요.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by 플러스 ing 뭐뭐 함으로써라는 쓰레기죠. 재사용함으로써 정말요. 기존의 건축물을 재사용함으로써입니다. 그 어떤 부지죠. 장소나 부지 내에서. 즉 다른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기존의 건물을 재사용함으로써 에너지와 자원들이죠. 이게 주어입니다. 동사는요. 저 뒤에 are significantly lessened가 동사죠. 그리고 요거는 과거분사로서 앞에 있는 걸 꾸미죠. 자, 기존의 건물을 재사용함으로써 에너지와 자원들인데 어떤 에너지와 자원들? 요구되어지는 뭐 하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겁니까? 이러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요구되는 에너지와 자원들이요. 상당하게 레슨은 줄이다니까 상당하게 줄어진대요. 즉 건물을 부시고 다시 세우면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걸 안 하게 되니까 이런 에너지들이 많이 감소된다는 거죠. 무엇과 함께 이런 에너지와 자원들이 감소되는 겁니까? 무엇과 함께? 첨가되는 이점과 함께죠. 무엇의 이점입니까? 보존하는 것의 이점이죠. 건축의 역사죠. 즉 건축물을 부시는 게 아니고 그대로 보존하니까 건물들의 보존에 그런 이점도 가지면서 그리고 새로 드는 에너지나 자원이 효과적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장점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대여라는 있다인데 대여리스 대여라에서 주어 동사가 바뀐 거라 했죠. 자, 많은 프라미넌트 두드러진 예가 있대요. 자, 이때 주어가 무슨 수입니까? 복수니까 비동사도 are로 잘 썼죠. 자, 두드러진 많은 예가 있답니다. 무엇에? 적응적 재사용의 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럼 적응적 재사용을 했던 건물을 지금부터 볼게요. 자, 이때 for는 무엇에 대해서라고 하면 되겠는데요. 자, representative 대표적이라는 형용사죠. 대표적인 예에 대해서 말하자면 자, 뱅크사이드 파워스테이션이라는 게 건물 이름이 나왔는데 파워스테이션이 일단은 발전소라는 뜻이거든요. 뱅크사이드는 이 발전소의 이름일 뿐이고요. 자, 런던에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런던에 있는 발전소가 말이죠. 컨버트가 개조하다죠. 근데 수동태니까 개조돼버렸다는 겁니다. 사용을 위해서죠. 근데 옛날에 발전소였던 것이 이제 뭘 위한 것으로서의 사용으로 개조가 된 거죠. 테이드 모던이라는 건물로서 사용을 위해 개조됐대요. 자, 테이드 모던, 옛날에 발전소였던 것이 테이드 모던으로 개조가 됐답니다. 자, 테이드 모던이 뭔지 모를까봐 동격을 쓰는 거죠. 예, 오늘날의 브랜치는 원래 나뭇가지죠. 나뭇가지인데 어떤 미술관이나 건물날 분점, 오늘날의 분점이래. 무엇에? 테이드 미술관의 분점. 즉 미술관이 전국에 여러 개 있는가 봐요. 그 중에 한 분점이 테이드 모던이라는 분점이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 발전소가 지금 오늘날의 이 미술관의 일종의 한 분점으로 개조가 됐다는 겁니다. 즉 건물은 부시지는 않고 목적을 달리 사용했던 예가 바로 이 발전소인가 봅니다. 자, 이 발전소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데요. 이때 원서는 한때 이겁니다. 한때 어두웠던 벽돌 구조물이 이거죠. 즉 옛날 발전소였을 때는 벽돌이 어두운 벽돌 색이었는가 봐요. 그 어두운 벽돌이 말이죠. 건축물이 지금은 뭐가 된 겁니까? 상징이 됐대요. 재탄생. 즉 이 미술관만 보면 야 죽었던 건물이 재탄생했구나. 이걸 상징하는 상징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하면서입니까? 분사구문이죠. 도우면서죠. 재건하는 걸 도우면서죠.
오래된, 그리고 neighborhood 하게 되면 이게 동네나 지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third work라는 오래된 동네를 재건하도록 도우면서입니다. 즉 한마디로 이 발전소가 미술관으로 딱 개조가 되다 보니까 이 일이 어떤 파급적인 도와주는 효과가 있었냐? 재건하는 일을 도와줬다는 겁니다. 오래된 요쪽 지역도 다시 재건하는데 도움이 됐다 이겁니다. 자, 테이드 모던은 아까 박물관인데요. 자,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테이드 모던이라는 이 미술관은 말이죠. 현재 자, 이 estimate는 추정하다인데 수동태니까 추정이 된대요. 자, 수동태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뭐뭐 한다고 또는 뭐뭐 하도록 이런 뜻이거든요. 자, 투부정사 한다고 추정이 된대요. 근데 지금 투부정사를 보시면 수동태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이제 보호로 보통 보는데, 자, 투부정사를 보면 어떻게 나왔냐? 동사 원형으로 그친 게 아니고 have pp 보이나요? 즉 투부정사는 크게 두 가지 있어요. to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나오는 경우와 to 다음에 원형이 have pp로 변형돼 가지고 to랑 만나는 경우 두 가지의 투부정사가 있습니다. 이때 동사 원형이랑 만나는 이런 투부정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투부정사를 단순 부정사라고 보통 말을 하게 되고, to 다음에 동사 원형 대신 그 동사 원형을 have pp로 바꾼 다음에 to를 붙이는 걸 완료 부정사라고 보통 해요. 왜냐하면 완료 시제에다가 to를 붙였기 때문에 완료 부정사라고 하는 건데, 그럼 단순 부정사를 쓸 때와 완료 부정사를 쓸 때 무슨 차이가 있냐?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to 부정사도 어쨌든 이 두 가지 다 전부 다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시제라는 걸 가져요. 시제. 왜냐? 모든 동사는 동작이죠. 동작은 동작을 행했던 시점이 항상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는 시제를 갖게 되는데 to 부정사도 동작이기 때문에 시제를 갖는데, 근데 단순 부정사는 말이죠. 그 문장의 동사랑 같은 시제로 해석하는 겁니다. 즉 얘는요 본동사와 같은 시제로 갖는 거고, 완료 부정사를 쓸 때는요 본동사와 본동사보다 이전 시제를 가질 때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썼다. 그럼 이 두 부정사를 언제적 시점으로 해석하라? 본동사랑 같은 시점으로 시제로 해석해라. 완료 부정사를 때는 본동사보다도 한 시제 앞선 시제로 해석하라. 잘 보세요. 그러면 이거 지금 수동태란 말이죠. 무슨 시제 수동태입니까? 비동사가 지금 현재니까 현재 시제 수동태죠. 그러면 본동사의 시제는 현재가 맞는데 이때 to 부정사는 완료 부정사니까 무슨 시제로 해석하라? 과거 시제입니다. 자, 세모 그 다음 완료 부정사가 C1, C2 두 개 있네요. 여기 have created랑 have generated 두 개 됐습니다. 자, 그러면 만들어졌다와 발생했다는 현재 시제보다 이전이니까 과거로 해석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해석해 볼게요. 이 테이드 모던이라는 이 미술관은요 현 시점에서 추정이 된대요. 뭐 한다고? 만들었다고. 24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자, 추정되는 게 먼저입니까? 2400개 일자리 만들었다는 게 먼저입니까? 얘가 먼저니까 to create를 한 게 아니라 create를 현재 완료인 have created로 바꾼 다음에 to를 붙인 거죠. 또 이 미술관은 뭐라고 추정되냐? 발생시켰다라고 추정됩니다. 적어도 자, 밀려는 100만이니까 8천만이죠. 8천만 달러를 발생시켰다고 믿어진대요. 8천만 달러의 연간 소득을 런던에서. 즉 미술관으로 바꾸니까요 사람들이 구경 오니까 방문 요금을 받잖아요. 그것이 연간 800만 달러를 발생시킨다고 지금 오늘날 추정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800만 달러 발생시켰던 거 지금입니까? 과거 얘기입니까? 과거에 발생시키고 일자리도 만들었다라고 오늘날 추정이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자, 이제 이거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여기 삭제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 정의를 내렸어요. 정의. 자, 버려진 것을
새로운 상품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 업사이클링의 용어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어떠냐, 1994년 처음 사용되었다가 2013년 업사이클이라는 책 발간됐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 업사이클링이 가장 많이 드러난 게 건축 분야죠. 그걸 적응적 재활용이라고, 업사이클링을 적응적 재활용이라고 다시 말을 했는데요. 자, 여기 1번입니다. 적응적 재활용의 정의는 뭐냐? 오래된 부지나 오래된 건물을 재활용하는 것, 이렇게 됐고요. 2번 의죠. 의. 효과가 뭐였냐 이거죠.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건축의 역사 보존에 의의가 있는 거고, 마지막입니다. 사례가 있냐 이거죠. 사례. 런던의 뱅크사이드 발전소가 테이드 미술관으로 개조, 그리고 하면서 일자리 및 수익 창출, 이런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 자, 일시정지 버튼 눌러서 잘 기억하고 복습하시기 바랄게요. 이상으로 마지막 단락 수업 마치겠습니다.